안녕하세요. 남늘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1편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도 놀랐던 이 보이스피싱 수법의 최신 트렌드를 포함해서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총정리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수법은 경찰, 검찰, 금감원과 같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유형입니다. 되게 딱딱한 말투로 자기가 서울중앙지검 형사 몇 부에 있는 누구누구 수사관입니다 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첩보가 있네 어쩌네 하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즘은 창의적으로 온갖 이유를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끝에 가서 나오는 결론은 지금 계좌에 있는 네 돈을 인출해서 어딘가에 맡겨놔야 된다 이런 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는 자기들 직원에게 맡기든 지하철 보관에 맡기든 금감원 안전 계좌에 맡기든 아니면은 심지어 집에 냉장고에 맡기든 이런 수법은 너무 전통적이고 올드해서 요즘은 별로 속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 당해보시는 분들은 서울중앙지검 딱 써있는 그런 공문, 문자 같은 거 보면은 이거 뭐지? 진짠가? 라고 좀 당황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필요하면은 경찰서, 검찰청으로 부른다. 경찰, 검찰, 금감원 같은 국가기관에서 일반인 상대로 전화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문자로 공문 캡처해서 보내지도 않아요. 다 우편물로 하고 그 공문에 전화번호가 010 적혀있다? 그럼 다 가짜입니다. 핸드폰 문자로 공문 넣어줬다? 그 공문에 010 전화번호가 찍혀있다?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진짜 경찰이면 어떡하나요? 왠지 좀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 자기가 경찰,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날짜, 시간 약속을 잡고 실제 경찰서 어느 팀, 어디 검찰청 몇 호실로 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니까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 검찰청 말고 어디 지하철역 몇 번 출구 앞에서 만나자고 한다. 자기들 직원이 내가 있는 곳으로 갈 거다. 말도 안 됩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전화 끊어버리시면 돼요. 두 번째 수법은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꼬시는 유형입니다. 예전에는 저신용자들도 추가 대출 가능하다면서 김미영 팀장 이름으로 딱 봐도 되게 어설퍼 보이는 그런 스팸 광고 같은 문자를 보냈었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요즘은 무슨 국민행복기금, KB캐피탈 주식회사 이런 좀 그럴싸한 이름을 사칭해서 코로나19 지원 특별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 심지어 이러이러한 거는 보이스피싱이니까 조심하셔라. 이런 문자를 뿌려요. 그러면은 급하게 돈은 필요한데 이미 대출 한도가 꽉 차 있는 사람들이나 대출이 많이 있어가지고 매달 내고 있는 이 이자가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좀 문의 전화하겠죠. 혹하잖아요. 그럼 이때 이 두 가지 구체적인 사기 전략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는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원래 대출 소개해주면은 수수료 다 받잖아요. 아시죠?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정도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아가 놓고서는 잠적. 다른 하나가 참 신박한데 자기들이 몇 천만 원 목돈을 보내줄 테니까 그거를 다시 자기들 계좌에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왜 주지? 내가 먹고 튀면 어떡하려고? 하면서 조금 의아해하겠죠. 나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전화기 속에 그 사람은 능수능란하게 말합니다. 고객님의 이 대출건을 성사시켜야지 저희들도 수수료를 받거든요. 일단 목돈을 보내드린 다음에 그걸 다시 저희가 돌려받아서 고객님께서 이 정도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보여줘서 신용을 높인 다음에 대출을 받게끔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돈은 내가 보내준 서류를 가지고 내 이름으로 받은 온라인 대부업체의 대출 금액이에요. 전화 한 통으로 대출 나오는 그런 서비스 좀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한 2,000, 3,000 바로 땡긴 다음에 대출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이 저 사람들이 빌려준 돈인 줄 알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주는 거죠. 남는 거는 결국 고금리 대출. 그럼 대출해주겠다면서 꼬시는 유형은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원래 대출을 이렇게 받나? 라는 의심만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직원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추가해서 카톡으로 대화하고 전화통화를 보이스톡으로 합니까? 내 신분증이랑 인감증명서를 퀵 서비스로 보내면서 대출을 받나요? 대출해주겠다는 사람들이 막 가짜로 내 신용을 높여주겠다고 하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정상인가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법은 성적으로 유혹하면서 선입금을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유흥업소를 소개하는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하기도 하고 무작위로 스팸 문자를 보내가지고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컨셉은 출장 마사지, 애인 대행 이런 거, 아니면은 랜덤 채팅 어플에서 자기는 어디에 사는 몇 살 여자다, 그런데 조건 만남을 하고 싶다 라면서 막 접근해 오기도 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혼자 있으면서 마침 돈도 좀 있겠다 심심했던 그런 20대, 30대, 40대 남성분들이 잘 낚입니다. 수법은 천편일률적으로
선입금 10만원, 출장 마사지나 조건 만남이 원래 한 15만원인데 10만원을 먼저 입금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여자분이 직접 그곳으로 가서 서비스를 해준다. 그러면은 다 끝나고 나머지 5만원을 주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싸한 홈페이지도 막 보여주고 사무실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자기들은 정식으로 영업하는 출장 마사지 업체입니다, 불법 아니고 사기 아닙니다, 이러면서 어필하기도 해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예요. 근데 일단 10만원을 입금하면은 갑자기 막 문제가 생깁니다. 입금 확인이 안 됩니다, 서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계좌로 다시 돈을 보내주세요, 입금자명을 이렇게 저렇게 써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해주세요. 이유는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결론은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 돈을 더 보내라. 10만원, 20만원, 30만원 계속적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어느 시점에 뭔가 좀 쎄한데? 라는 느낌을 받고서는 이거 사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 그냥 안 하겠습니다, 환불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래도 패턴은 똑같아요. 환불 기준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맞춰야 됩니다. 밤늦은 시간이라서 지금 본사랑 연락이 안 돼요. 일단 내 돈으로 환불해줄 테니까 얼마를 더 넣으세요, 온갖 이유를 들면서 또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나는 분명 환불을 요구했는데 그쪽은 환불을 해줄 테니까 돈을 더 넣으래요. 근데 사람 마음이 또 이상한 게 왠지 본전 생각이 나면서 이미 내가 송금한 200만원 이거를 돌려받기 위해서 300을 더 보내게 됩니다. 정말 많이들 그러세요. 당연히 이 피해 금액만 계속 커집니다. 제가 정말 많은 피해자분들을 봤는데 피해 금액이 평균적으로는 몇백만 원이고 가장 큰 금액은 수억 원이었어요. 저는 이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상당히 좀 교활하다고 생각하는 게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해놓고도 신고 자체를 주저하게 돼요. 출장 마사지는 그나마 나은데 말이 좋아서 조건 만남이지 이게 성매매잖아요. 그러니까 쪽팔려서 자기도 처벌을 받을까봐 조건 만남 하려고 하다가 사기당해서 수백 날렸습니다, 이 소리를 경찰서에 가서 못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눈물을 삼키면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당연히 사기꾼들만 신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매매,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없다. 일단 성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럼 미수고, 미수범은 처벌이 안 돼요. 규정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진짜 성매매가 가능하지도 않았죠. 그놈들은 애초에 조건 만남을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니까 문제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수법은 호기심을 유발하는 도박 권유 유형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기의 수법이나 원리를 보면은 자꾸 추가 입금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신고를 못하게 만드는 이 3번 유형하고 비슷한 게 많은데요. 무작위로 스팸 문자를 보내서 광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땡땡 토토 사이트 적립금 15만원 찾아가세요. 땡땡 마진 사이트 무료 지원금 10만원 즉시 지급. 예전에 토토 같은 거를 좀 했었던 분들은 내가 예전에 인출하지 않은 돈이 있나? 싶어서 클릭을 해보겠죠. 또 공짜를 좋아하는 심리는 좀 누구나 약간씩 있잖아요. 그런 호기심에 뭐지? 하면서 클릭해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적립금 인출을 하려고 하면은 또 바로 인출이 안 된대요. 도박 몇 판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적립금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지 출금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도박 몇 판을 그냥 하다가 인출을 하려고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출장 마사지, 이 선입금 환불처럼 온갖 핑계를 대면서 환불을 안 해줍니다. 인출 안 해줘요. 역시 결론은 돈을 더 넣어라. 이런 도박 사이트를 통한 낚시 유형도 지능적인 게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게끔 만듭니다. 만약 열받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한테 막 화내면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러면은 그쪽에서 오히려 불법 인터넷 도박을 했으니까 네가 더 불리해 이러면서 역으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미칠 노릇인 거죠. 이 도박 권유 유형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돈 벌게 해주려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광고하는 사람은 없다. 너무 당연하죠. 그나마 로또는 이게 확률이라도 있고 그리고 국가가 나라에서 그 게임의 안전성을 보장이라도 해주지만 이건 그냥 사설이에요. 여러분들이 돈 잃는 거는 당연하고 우연히 돈을 따면 뭐합니까? 업체에서 출금, 인출, 환전을 안 해주면은 그만인데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바늘에 끼우는 지렁이 그거 우리가 물고기들 한 끼 배부르게 먹이려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돈 벌게 해주려고 불법으로 토토 사이트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사설 토토, 마진 거래, 도박 사이트 이쪽으로는 아예 그냥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보이스피싱의 모든 것 1편, 이 범행 수법과 유형 총정리였습니다. 2편에서는 대포통장, 인출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김현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